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귀들이 다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나봐요. 연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CG인가 싶을 정도로 표정 연기만으로도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남편을 죽인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의뢰하겠다고 하자 거울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 백향이. 저 같아도 다음엔 어떻게 죽일까? 독을 넣는 게 좋을까? 이 말을 들으면 내 앞에 있던 음료수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었더라도 당연히 뱉죠. 수갑을 너무 쉽게 부숴버린 백향이는 도주하려 했으나 전기 충격기 때문에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청신의 수배지를 보며 너라면 날 이렇게 만든 새끼 잡을 수 있겠지? 라고 말하죠. 백향이는 자신의 코를 부러뜨린 가무탁 일당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게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노창규는 벌써 눈치를 챘는데 아직 한 번밖에 마주치질 못해서 모르나 봐요. 노창규 은근히 눈치가 빨랐죠. 하긴 그렇게 당했는데 눈치를 못 채면 그게 더 바보긴 해요. 가무탁 건물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트럭으로 밀어버려도 안 죽고 저거 사람 아니라며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가 없다는 말 너무 웃겼어요. 백향이 안에 있는 악기의 힘은 전기 충격기를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백향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염력을 써서 총구의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한 지청신이 백향이를 찾아올까요? 구화 예고를 보면 소문이와 마주하게 된 지청신은 융의 땅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카운터들은 방독면을 쓰고 어떤 행사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파라 내용을 바탕으로 구화 예고를 토파보는 영상입니다. 구화 예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지청신이 아 이거구나 너희가 갑자기 세지는 거 라며 융의 땅의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청신 안에 악기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7년 전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통해 7년 전 소문이의 기억 안에 있는 하나와 소문이를 감지했던 지청신. 그리고 소문이와 지청신은 7년 전 그날 밤과 7년 후 낮을 왔다 갔다 하며 시공간을 넘나들며 격돌했잖아요. 이미 지청신에겐 많은 힘이 있는데 카운터들이 융의 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청신도 융의 땅을 느끼는 힘까지 생겼습니다. 카운터들이 가진 융의 힘, 즉 저승의 힘을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온 악기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상한 전개는 아닙니다. 악기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카운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지청신이 융의 땅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그 힘을 버프받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청신은 이미 염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악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융의 땅 버프를 받아 5배 이상 커진다면 카운터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지청신의 존재는 너무 위협적이에요. 웹툰에서는 지청신은 융의 땅의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드라마에선 이게 웹툰과 달리 진행될 것 같아요.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는 웹툰과 큰 틀만 비슷하고 세세한 부분들은 다르게 가고 있어요. 한 인터뷰에서 원작 웹툰의 장희 감독은 드라마 제작사의 판권을 아예 줬기에 각색의 자유로움이 있을 거고 그게 드라마를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으로는 지청신은 웹툰과 달리 융의 땅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런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이다는 시원해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청신은 그냥 융의 땅의 힘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소문이가 만들어내는 융의 땅의 힘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융의 땅은 저승의 힘으로 스스로 흐르는 거라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지청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문이가 만들어낸 융의 땅은 소문이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소문이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청신은 소문이의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소문이가 불러온 융의 땅의 목적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렇게 지청신은 소문이가 불러온 융의 땅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화 예고
신명희의 대권 출마를 눈뜨고 볼 수 없던 카운터들은 방독면을 쓰고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저수지 쓰레기 투기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다들 아시죠? 저의 예상과는 달리 소문이 아버지와 감호탁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저수지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공조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소문이 아버지는 태신그룹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태신그룹을 미행했고 저수지 근처에서 잠복을 하며 쓰레기를 싣고 오는 트럭들을 기다렸죠. 태신그룹은 저수지를 매매했어요. 즉 그 땅은 태신그룹의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그런데 왜 불법 투기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최소 15만 원이라고 해요. 폐기물 종류나 운임거리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나고요. 7,000톤 정도를 처리하려면 못해도 1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신그룹은 중진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헌 건물들을 밀고 새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한 건물을 밀 때 발생한 폐기물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쓰레기 불법 투기를 이용해 모두 세이브한 거죠. 태신그룹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던 곳은 중진댐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건 중진시 시장하고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시에서 눈을 감아주지 않았다면 2014년부터 7년에 이어 지속되진 못했을 테니까요. 신명희는 대권에 출마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화 예고를 보면 대권에 출마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그 꼴은 볼 수 없었던 우리 카운터들은 방독면을 쓰고 행사장에 등장하죠. 카운터들이 들고 나타나 뿌리려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서 가져온 침출수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썩어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침출수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느꼈던 지독한 냄새는 여기서 나는 냄새였죠. 침출수는 높은 유해성 유기오염 물질과 질산 화물 및 독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카운터들은 방독면을 쓰고 나타난 거죠. 그 물들을 마시고 죽어있는 새들의 사체 다들 보셨죠? 침출수가 배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작물이나 토양까지도 오염시켜요. 그리고 장기화될 경우 죽은 새처럼 사람들의 몸에도 절대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습니다. 신명희의 대권 출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태신그룹의 쓰레기 투기를 눈감아줬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 완전 큰 타격이잖아요. 특히 신명희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인터뷰하는 등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태신그룹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신명희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9화 카운터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